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차 함수라면 보통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일반형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의 그래프 함수를 일반형이라 부르고요. 근데 일반형으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, 즉 완전 제곱식 꼴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데요. 표준형은 y는 a 가로 열고 x-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을 표준형이라 부릅니다. 이 표준형은요,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,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데요.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형을 표준형, 즉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꾼 후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지오지브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오지브라를 여시고요. 요 입력창에, 대수 입력창에다가 2차 함수, 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아까 이제 일반형을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.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BC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슬라이더로 자동 지정이 되고요. 그래프가 그려졌네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밖에 없어요. A 값이 커지게 되면 폭이 좁아지고 A 값이 작아지게 되면 폭이 넓어진다. 이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고요. 그래프 모양도 일정하게 변하진 않죠. B의 값은 X의 개수였죠. X의 개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이는데 이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. 물론 이제 식을 변형해서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C의 값은 알 수 있어요. C의 값은 상수항이었죠. 상수항은 보니까 Y축으로의 평행이동 형태를 취한다. 또는 Y절편이 있죠. 이 Y절편이 바로 C의 값이에요. 이 Y절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일반의 형태로는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 형태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, 이번에는 a 값은 그대로 쓰고요. 자, 그 표준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그 전에 y equal ax의 제곱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. 자, 복잡하니까 위에 먼저 그렸던 그래프는 숨기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y는 ax의 제곱만 그려져 있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선을 약간 굵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,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이 바로 표준형입니다.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y equal a 하고요. 가로 열고 x-p, 이 p라고 입력하게 되면 p도 슬라이드로 지정됩니다. 그 다음에 제곱, 가로 전체의 제곱, 그 다음에 플러스 q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와 q가 슬라이드로 지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졌죠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굵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살짝 지정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된 거예요. 원래 y는 ax의 제곱도 내부를 살짝만 칠해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보이죠? 자, 그러면 어떤 영향을, 어떤 그래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일단 a 값은 그대로 두고요. a 값 확인해 볼까요? a 값에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가 폭이 같이 변하는 게 보이죠? 그죠? a 값은 그대로 두고요. 이번엔 p 값. 아까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실제 움직여 보면 어때요? 그죠?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y값은 함수값은 변하지 않고 x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한다는 것이 보이죠? 그죠? 자, 이 그래프이고요. 그 다음에 q의 그래프, 아까 y축의 평행이동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폭이 안 변하면서 그렇죠. 이렇게 위아래로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되는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a값이 음수여도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. p의 값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, 그 다음에 q의 값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든 포물선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칭축, 두 번째가 꼭지점이에요. 이때 대칭축은 어떤 선을 의미하냐면 아까 그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. x-p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
그 완전 제곱식 안이 0이 되는 꼴이에요. 그래서 x equal p. 이게 바로 대칭축입니다. 자, 이 선을 좀 굵게 하고요. 점선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선은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. 잘 보이죠? 이게 바로 대칭축인 거예요. 실제 p의 값을 변화시키면 어때요? 대칭축도 같이 움직이면서 대칭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꼭지점이잖아요. 꼭지점을 찍을 수 있는데 꼭지점은 p, q예요. p, q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그럼 여기 점이 생기죠. 이 점을 클릭한 다음에 점의 크기를 가장 크게 하고요.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이 포물선에서 자, Q점을 좀 내려서요. 꼭지점과 대칭축 또 같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형 꼴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대칭축 꼭지점을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